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회전에서 만나는 이 횡단보도에 이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행자를 보호해야 돼요. 물론 보행자가 저 멀리 있다. 나한테 올라면 한참 걸린다. 그럴 때는 갈 수 있죠. 일부 그 경찰관들은 그런 경우에도 저 멀리 있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가면 안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보행자 여기까지 올라면 20초 걸린다. 나는 그 지나가는데 한 1, 2초만 지나간다. 그럴 때 그런 것도 보행자에 대해서 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보행자가 오고 있으면 멈춰야 되겠죠. 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겠죠. 근데 없거나 멀리 있을 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일부 경찰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천천히 보행자 있으니까 차가 안 가고 있군요. 우회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행자 없으니까 가잖아요. 버스 가요. 예, 보행자 없으면은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보행자 없으면은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요. 네, 건너는 보행자 지금 보행자 신호예요. 아직까지요. 없으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없어서 가요. 또 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죠? 혹시 근데 저기 오네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멈춰야 돼요.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방금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 하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깜빡깜빡 할 때 그때 건너는 사람이 있네요. 깜빡깜빡. 다시 한번 신호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가면서 자, 근데 지금 버스 올바른 태도입니다. 보행자 있으면 멈추고요. 보행자가 없을 때는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갈 수 있어요. 지금요. 자, 없어요. 없는데 저기 한 사람이 지금 오네요. 오는데 3초 남았네요. 여기 3초 남았죠. 그리고 저 신호가 2초, 1초 이때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깜빡깜빡 때는 건너면 안 돼요. 만약에 사고 나더라도 이 보행자는 무단횡단입니다. 하지만 건널 때 혹시 신호 바뀌는 중에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안전하겠죠.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났으면 깜빡깜빡 끝 무렵에 건널 때 그때 보행자 중간에 빨간불 바뀌어서 무단횡단이지만 그러나 자동차에게도 약 50,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바뀌었어요. 50대 5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회전할 때 이제 신호가 거의 바뀌었구나, 보행자 없구나, 그래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안 보이는 쪽이요. 이렇게 돌면 A필로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쪽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셨을까요? 박바닥이님이십니다. 네, 박바닥이 박근영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베스트십니다. 베스트. 안전운전의 베스트. 저 앞에 빨간 트럭이 갑니다. 저 트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가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네, 3차로 가고 있죠.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저 뭐예요? 사발이 오토바이? 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내려왔나요? 저 오토바이가, 사발이 오토바이가 잘 가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면은 저거 인도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진짜 피하기 어려운 거 겨우 자, 저기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거 여기 인도 난간인 가로수 이런 거 보여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정말 인도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거 그것은 진짜 내 목숨 가져가시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탄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앞에 가는 배송 트럭이요. 인도에서 무작정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을 겨우 피했는데요. 오토바이 혼자 탄 게 아니라 뒤에 사람도 태웠던데 트럭 운전자분께서 얼른 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분께서 너무 놀라셔서 잠시 동안 가슴을 쓸어내신다는데요. 이륜차 운전자분 이륜차 아니라 바퀴 4개짜리죠? 예, 사륜차. 네, 사륜 오토바이 사발이에 어르신 타신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이래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유유히 사라지더랍니다. 아이고 젊은 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왜 그러셨습니까? 다음에 또 그러시면 진짜 테스 형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사고 나서 몇 대 몇일까요? 당연히 100대 0이죠. 안 보이던 인도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툭 내려오고 어떻게
그건 예상 못했죠. 예. 툭 내던지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예. 툭 내려오면 내가 어찌 피하겠어.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불박차 2차로 가고 있는데요. 제한 속도보다 불박차가 조금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자, 불박차 갑니다. 옆에 1차로 차보다는 좀 빠르죠? 예, 쭉 옆에 3차로 차보다 좀 빠릅니다. 근데 저 앞에 1차로 가는 차 보세요. 1차로 가는 차가 깜빡 켜고 들어오는데 속도가 뚝 떨어지네요. 예, 아이고 중앙불이 들이받았습니다. 저 차 피하다가요. 저 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때. 지금은 여기 불이 켜져 있죠. 이 불은 브레이크 등입니다. 그전에는 브레이크 등이 없었어요. 자, 여기 불 없죠? 다른 차들은 미등이에요. 근데 이 차는 미등을 킨 게 아니고요. 저 차는 아무런 등도 없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실선권에 들어오죠? 실선권에 들어오고요. 요 차랑 간격을 보세요. 저 앞에 간 트럭. 그것은 뭘 보냐면은 이 차가 감속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유지되지 않고요. 쭉 가면서 저 보세요. 트럭은 저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결국 이 차가 상당히 감속됐다는 거죠. 아마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다가 헷갈려서 그런 걸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차는 나는 실선에서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불박차가 과속이었다. 불박차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난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경찰에서도 실선 잘못했지. 실수이면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상부 지침이 과속이면은 과속이 더 잘못이다. 그래서 불박차의 속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는요. 설령 불박차가 과속했다 칩시다. 과속했다도 엄청난 과속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옵니다.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깜빡이 킹 켰지만 요 거리가 차 2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불과 10m. 10m 앞에서 저렇게 감속하면서 들어오면 저거 피하기 매우 어렵죠? 불박차가 속도를 과속하지 않고 정상 속도로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브레이크 잡고 들어오면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게다가 실선에서는 넘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선에 넘어왔죠?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뒤에 꺾기 전에 안 했죠. 핸들 꺾기 전에 뒤를 봤을 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고는 설령 불박차가 과속했다 하더라도 이 차가 가해 차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과속하지 않았으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좀 피할 수 있었는데 과속했기 때문에 피하면서 중앙부에 들이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속에 대한 잘못 얼마나 될까요? 한 20에서 30%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차 잘못이 70 내지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와 포천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실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이, 참. 왜 이러냐, 이거. 야, 저 폼이 또 옆으로도 빠질 것 같은데요. 앞차랑 트레는 바짝 붙었어요. 앞에 저렇게 큰 차를 앞에 두고 가면은 앞에 병풍 치고 가는 건 똑같아요. 앞에 안 보여서 답답하겠죠? 어디론가 빠질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빠질까요? 오른쪽으로 빠질까요? 실선이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그렇지. 오른쪽으로. 그래도 깜빡이 키네요. 깜빡이 키고 또 가다가 또 버스가 있네요. 버스 있으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2차로 들어올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차는 또 들어올 거야. 이럴 거 뭐하러 들어갔어? 어차피 또 다시 그 트럭 뒤네. 이거 하는 짓이 맨날 그러구나. 또 들어가고 이런 몇 번이야 몇 번.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래, 저 앞에 가서 안 보이지만 또 몇 번을 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터널에서 실선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실선에서 물론 고속도로 터널 중에 긴 터널에 점선인 곳도 있어요. 차로 변경은 안 해주면 추월은 안 되거든요. 근데 몇 번 했습니까? 불박차 앞으로 한번 들어왔지요. 횟수를 세볼까요? 처음에 불박차 앞으로 여기서 한번 실선 한번 넘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저 트럭이 답답하니까 저 트럭 답답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죠. 그렇지, 2번. 그 다음에 또 다시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결국은 헛방치고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고 3번째 실선을 넘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 또 버스 앞으로 4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갔는 장면이 모르겠네요. 지금 4번 했죠? 네, 내 앞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가. 자, 이거 난폭운전죄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러시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폭운전죄다. 아니다. 저 실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실선 넘어간 거 단순한 실선 위반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 나왔습니다. 난폭운전죄라는 의견이 절반, 단순한 실선 위반이라는 의견이 절반이었는데요.
난폭운전죄 이거 쉽죠. 근데 난폭운전죄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폭운전죄는요. 우선 나쁜 행위 2개 이상을 연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식으로 나쁜 행위를 연달아야 되고요. 또는 하나의 나쁜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선 넘어가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어야 돼요. 도로교통법 46조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저 차가요. 자, 보세요. 저 차가 다시 들어올 때 중요한 거는 다시 여기서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한테 들어올 때 그때는 좀 한번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이때요. 이때 트럭 앞으로 들어가죠. 트럭이 브레이크 잡았나요? 브레이크 안 잡았죠? 그냥 트럭은 그래 너 실선 위반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볼까요? 여기서 또 쭉 가다가 자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되돌아왔다가 좀 있다가 다시 버스 앞으로 갈 텐데요. 그때 버스가 브레이크 잡나 보세요. 자 지금 나는 저 차가 저 차 아까부터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빵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겁이 난 건 아니에요. 내가 나는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버스를 보시겠습니다. 버스 앞으로 들어갈 때 버스가 브레이크 안 잡잖아요. 브레이크 안 잡아요. 결국은 혼자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지만은 다른 차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차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되진 않았어요. 또 나한테 아까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은 그건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차 내가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위해가 되거나 또는 나한테 위협이 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번 사고 난폭운전죄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선을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시 장소가 달라요. 위반을 4번 한 거예요. 그렇다면 4번 다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라서 아이고 뭐 한 번만 하지. 짧은 시간이잖아. 짧은 시간이더라도 일시 장소가 달라요. 즉 위반 일시 장소가 다르면 하나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4번 단속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중에 그러지 않는 경찰관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분께서요. 저러지 마시라고 올린 거고요. 제가 저 사람 뭐 상품권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이 방송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 라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운전하셨답니다. 어머님 운전 경력은 40년가량 되고요. 74세시랍니다. 운전 미숙에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불박차 차종 연식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운전하시나요? 브레이크를 밟고 계셨나요? 혹시 사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계속 밟으신 건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더니 그랬더니 답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EDR은 받으셨나요? 변호사님 5플러스 3.3이고요. 2008년식 개솔린입니다. 한 달에 600 내지 700km 운행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착각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분인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엔진이 왕왕 거리고요. 그래서 P로 넣으려고 했는데 N으로 되어 있었대요. N으로. P로 들어가지 않더래요. 옆에 어떤 아저씨가 시동을 끄라 하셔서 그래서 시동을 끄셨답니다. 요 군인 트럭 그 앞에 있는 차. 예, 그 차의 운전자분께서 와서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한 거 그러면 빨리 시동 끄세요. 이거 P로 안 들어가요. 그런 대화 내용이 그게 녹음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녹음이 안 돼 있대요. 제 나름대로는 금방 지나간 SM5 차 그 번호를 알아보면은 그 차의 후방 영상에 어머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차 번호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주변에 CCTV 또 이렇게 교통 CCTV 있는지 알아봤는데 주변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좀 전에 사고 조사 진단 결과 차에 이상이 없다고 연락 왔습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EDR은 에어백이 터질 때 기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 주변에서 그러는데 변호사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사고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우선 주변에 CCTV라든가 좀 다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너무 짧아요. 이동한 거리도 짧고요. 다만 부딪히고 나서 왕 올라가는데요. 그게 브레이크 잡는다는 게 잘못해서 가속 페달 살짝 밟은 바람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래서 가속 페달을 계속 뚝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니에요. 제가 피를 눌렀는데 이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어머님은 무진장 답답해 하십니다. 운전을 40여 년 했는데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투표해 볼 상황도 아니고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EDR 자료도 없고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드님의 희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요. 저기 오죠? 요 차의 후방 영상에 혹시 어머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번호판이 안 보인대요. 그리고 설령 저 차를 지금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또 나이 많은 사람이야, 또 나이 많은 여성 운전자야, 이런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서요, 저거는 운전자 잘못인 것 같다, 아니면 자동차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보시죠. 어차피 이 사고 소송도 못합니다. 자료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드님은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군용 트럭이 있는데요. 여의도입니다.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엊그제 1월 27일 점심 무렵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엔진 소리가, 아이쿠, 군인들이 내리네요. 이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로 불박차가 군용차를 들이받았고요. 또 군용차가 앞에 차를 들이받고 또 그 앞에 차를 들이받고 4중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은데 저렇게 4중 추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아서. 그런 측에서 본다고 그러면 운전자 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자,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잠깐 방심해서 잘못해서 또 계속 가속 페달 밟으면은 웅 소리 날 대로 계속 가속 페달 밟는다면은 앞으로 계속 들이받아. 어이구. 과연 이번 사고 운전자의 착각에 의한 운전 미숙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일까요? 어머님은 많이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신답니다.